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일단 기본적인 어드레스를 취하는 방법하고 이제 골프 클럽을 쥐는 그립을 잡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외에 이제 골프화나 장갑 같은 것들도 이제 어떻게 골라야 될지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골프 장갑은 꼭 이렇게 좀 바닥면이 양피 소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초보자 골퍼들한테는 좀 더 이 클럽을 쥐는 거에 대한 접지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양피 장갑으로 좀 소재는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피 소재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손이 또 땀에 많이 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채가 잘 미끄러지는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채가 자꾸 손에서 돌거나 미끄러지면 내가 너무 살살 잡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클럽을 너무 단단히 꽉 잡으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이렇게 잘 이렇게 펴지지도 않는다든지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손가락 통증이 심해지면 이제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딸깍거린다든지 이 손이 많이 아픈 통증이 좀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이 클럽을 잡는 이 그립의 프레셔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그립을 잡은 경우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양손의 이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이 손가락 사이에 유격이 좀 많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주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클럽을 잡기 위해서는 이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고 최대한 모아서 클럽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안내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 자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그립을 잡는 방법을 좀 많이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것에 이제 기초로 이제 여러분들이 클럽을 잡는 방법과 기본적인 어드레스 셋업을 좀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안내를 드렸고요. 꾸준히 그 어드레스 자세 자체는 좀 연습을 꾸준히 해주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자꾸 취하다 보면 이 자세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척추의 양 사이드 쪽이 이제 요 바깥 가장자리 요 자리를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거든요, 양쪽에. 이 척추 기립근을 또 어드레스를 잘 취해서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허리가 많이 뻐근하고 좀 힘든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좀 척추 기립근이 기초적인 어드레스를 잘 취하셔서 좀 단단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윙하는 데 있어서 이게 허리를 좀 단단하게 단련시켜 가지고 풀스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하체를 많이 쓴다든지 허리 힘을 많이 써야 될 때 크게 부상이 오지 않는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윙을 하실 때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자세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잡아 나가시면 좀 더 좋은 이제 골프 스윙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골프 스윙에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 준비 동작은 이제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드레스를 스윙의 이제 50%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어떻게 취하는지에 대한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스윙을 할 것이며 어떠한 문제점이나 어떤 에러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사전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드레스는 여러분들이 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신중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집에서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수업하기 앞서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클럽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릴 건데, 이 골프채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합에서의 어떤 규정은 이 캐디백 안에 총 이제 14가지 정도의 클럽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사람들이 가장 욕심을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헤드가 제일 큰 이 클럽인데 이 클럽을 이제 드라이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1번 우드라고 불렀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저는 이제 3우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3우드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3번 우드라고 불렀고요. 예, 3번 우드와 1번 우드 뭐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초창기에 이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 이런 클럽들이 이 헤드 소재 자체를 지금은 이제 뭐 티타늄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합금을 이제 만들어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스틸로 제작되어 있는 그런 헤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는 이 드라이버나 이런 우드들을 어떻게 제작을 했었냐면 이 헤드 자체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헤드 자체는 예, 다 나무로 만든 다음에 페이스에다가 이 철판을 이렇게 접착해서 예, 철판을 이렇게 양쪽에 피스를 이제 박아서 이 철판을 붙인 나무의 형태였다 보니까 이제 우드라는 명칭이 이제 생겼는데, 87년도에 이제 지금의 테일러메이드사에서 이 이제 스틸헤드를 이제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스틸헤드를 이제 사용했던 이제 메이저가 아니었던 플레이어가 이제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것들을 보면서 이 스틸헤드가 이제 87년도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우드의 소재 자체가 이런 이제 스틸로 변환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뭐 드라이버나 쓰리우드나 이런 것들은 나무가 아닌데 왜 나무 소재로 된 것처럼 이렇게 명칭을 부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1번 우드, 2번 우드, 3번 우드, 4번 우드, 5번 우드에 대해서도 이제 각각의 명칭으로 해서 1번 우드를 이제 드라이버라고 불렀고요. 2번은 이제 브러쉬라고 하고, 3번이 스푼이라고 하고, 4번은 버피, 5번은 그라고 해서 이 각각의 명칭들을 좀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이제 1번 우드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만 드라이버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고, 대다수는 이제 뭐 3우드나 5우드 내지는 이제 뭐 7우드 뭐 이렇게 해서 예, 번호 명칭으로 한 우드라는 명칭으로 예, 부르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골프를 조금 더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쉽고 용이하게 접하기 위한 명칭으로 좀 정리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세븐 아이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언의 명칭도 뭐 미드매시 아이언이라고 부른다든지 해서 아이언들에 대한 것도 명칭들이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아이언의 명칭 자체도 지금은 이제 뭐 7번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오버누드를 대용하는 클럽으로, 이 유틸리티라는 클럽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이제 헤드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이게 보시면 이제 한쪽은 헤드 바닥면이 조금 더 크고, 이쪽을 보시면 헤드 바닥면이 조금 더 작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이 바닥면이 널찍한 이 헤드를 가지고 있는 게 페어웨이 우드였고요. 이것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의 사이즈로 바닥면이 좀 작았던 이 헤드를 가지고 있는 게 흔히 요즘은 이제 유틸리티 내지는 하이브리드 아이언이라고 이제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바닥면이 조금 더 넓었던 이 우드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페어웨이 우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페어웨이 우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클럽은 페어웨이에서만 쓰라는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흔한 말로 이제 페어웨이 우드를 어 이렇게 필드에 나가 보면 잔디가 이렇게 잘 깎아진 정 가운데 쪽,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흔히 페어웨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제 필드 나갔을 때 치기 좋은 이 잔디 컨디션들이 대부분은 페어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치기 좋은 페어웨이에서만 쓰라고 나온 게 페어웨이 우드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가장자리, 사이드 쪽은 이제 일부러 잔디를 좀 안 깎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이 풀이 무성하게 굉장히 길게 자라게 일부러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풀이 긴 곳에 공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공을 여기서 빼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자리 쪽의 난이도를 좀 더 높인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좀 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틸리티라는 클럽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건데, 한마디로 이제 우드보다는 바닥의 면적이 좁다 보니까 지면의 마찰력을 덜 받아서 좀 러프나 이런 곳들에서는 좀 쓰기 용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페어웨이나 아니면 이제 러프 같은 그런 가장자리에 치기 좀 곤란한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내면서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초창기 명칭은 이제 하이브리드 아이언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다가 이제 일부 브랜드들이 이제 이 클럽 유틸리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틸리티라는 명칭이 추가돼서 그런 고유명사로 추가된 것들로 해서 이제 지금은 유틸리티 내지는 하이브리드 아이언 이렇게 두 가지 명칭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하는 방식이나 스윙하는 패턴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 우드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넓은 게 이게 러프 같은 곳에 빠지면 이 바닥 면적이 넓은 것 때문에 이게 잔디에 이렇게 클럽 헤드가 지면 마찰력으로 인해서 헤드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투어 플레이어들도 우드를 이렇게 러프에서 사용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유틸리티나 아이언을 가지고 러프에서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빼서 편한 자리에 좀 움직여 놓고서 친다든지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클럽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클럽이 이제 세븐 아이언이었는데 이 세븐 아이언의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쪽 클럽의 쇠 뭉치를 헤드라고 하고 여기 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이제 이 여기를 샤프트라고 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리를 그립이라고 하는데 클럽에 대해 이 바닥면은 솔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좀 취했을 때는 솔 부분이 바닥에 편하게 이렇게 놓여지게끔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조금 쉽게 보여드리면 음, 이 클럽 헤드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편하게 이렇게 놓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이 헤드의 바깥쪽 요 자리를 이제 토우라고 하고 요 안쪽을 힐이라고 하고 여기 넥 있는 부분은 호젤 쪽이라고 이제 호젤이라고 부르는데 호젤하고 힐 쪽을 조금 더 눌러서 이렇게 토우 부분이 지면에서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약간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눌러서 약간 떠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지면하고 봤을 때 약 한 동전 한두 개 높이 정도는 이 토우 부분이 지면에서 좀 약간 들려있는 느낌으로 좀 셋업을 취하는 거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드레스 때 이거를 토우 부분이나 이 지면 바닥을 너무 바닥에 딱 붙여서 하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어드레스 자체를 서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토우를 약간 드는 정도로 상체를 많이 좀 더 숙일 수 있게 토우를 좀 들고 하는 부분을 좀 선호하고 있고 이런 이제 토를 약간 뭐 동전 한두 개 정도 심하게는 아니죠. 뭐 이만큼 드는 건 아니고 약간만 이렇게 토가 살짝 지면에서 들려 있는 정도의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기만 해줘도 일단 이제 아마추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어쨌든 공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걸 슬라이스라고 하는데 토를 좀 들어주면 슬라이스에 대한 방지 효과도 약간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거리가 조금 증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를 약간 들고 해주면 기본적인 셋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다른 헤드 디자인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클럽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사용하는 이제 아이언 헤드의 뒷모습이고요. 네, 앞모습이야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뒷모습은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클럽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옆면에서 보셔도 조금 약간 날렵한 느낌들이 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뒤에는 이렇게 막혀 있죠. 뒤에는 여기가 막혀 있는 디자인에다가, 예, 바닥면은 이렇게 생겨 있고, 네. 헤드 디자인 자체가 조금 이제 보시기에 아까 보셨던, 예, 세븐 아이언하고는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이 클럽은 이제 웨지라고 부르거든요. 외지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헤드가 이렇게 샤프하게 여기가 이 날 부분이 좀 날렵한데 요 뾰족하게 살짝 올라와 있는 부분 바운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날렵하고 샤프하게 좀 제작을 해 놓은 이유는 그린 이제 그 깃대가 있는 홀컵 인근에서 공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치고 나면 백스핀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공을 세우는 그러한 효과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웨지 클럽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웨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조금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한 지금 30m 정도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30m 정도 거리에서 이 웨지라는 클럽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공을 일정한 거리로 세우기가 좀 용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웨지라는 클럽이 주로 이제 100야드 내지는 100m 안쪽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클럽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용하는 웨지가 뭐 피칭 웨지랑 48도, 52도, 56도 웨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웨지를 약 한 4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상급자들은 이제 웨지가 보통 한 4개에서 6개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웨지가 이제 어떤 상급자로 갈수록 이 백스핀을 사용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공을 상황에 따라서 뭐 어프로치를 좀 세워서 치거나 띄워서 치거나 뭐 여러 가지들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뭐 몇 가지 어프로치를 좀 보여드리면 어 그냥 단순하게 좀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프로치를 했는데 헤드를 제가 열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쳐보면 좀 전보다 발사 각도는 제가 한 10도 정도 높여서 쳐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헤드를 열고 치는 뭐 로브샷을 한다든지 그 외에는 이제 뭐 헤드를 오픈해가지고 오픈 스탠스를 취해서 치켜들어서 온플레인으로 치고 있는 이런 피네스 어프로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피네스 샷을 하거나 아니면 플랍샷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숏게임의 기술들이 좀 다양한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이제 헤드 디자인이라든지 날렵한 이게 헤드 페이스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지는 이 웨지의 지금 페이스 자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클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세븐 아이언이나 이런 아이언들보다는 이 페이스 면에 이게 파여 있는 홈이라든지 면 자체에 사포같이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마감을 따로 좀 많이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스핀 양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들로 헤드를 좀 제작하고 있는 것들이 이 웨지라는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웨지 클럽을 좀 사용하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 이제 뭐 입문자들이나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구력이 있는 분들이든 7번 아이언으로 이렇게 똑딱이를 시키거나 하는 것보다는 웨지 가지고 가볍게 헤드 무게로 공을 쳐 보는 것들을 좀 주로 가르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제 클럽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첫 번째로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네, 이 코스에 나가면 이제 홀컵이 있는데 그 홀컵에 공을 집어넣는 거를 이제 퍼팅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그 퍼팅에 사용하는 클럽을 이제 퍼터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사용하는 이제 퍼터인데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밸런스 내지는 퍼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후에 한번 수업에서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퍼터 길이라든지 뭐 헤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퍼터의 소재나 디자인들이 좀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는 이후에 별도의 수업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커버에 이렇게 좀 덜렁덜렁 하는 거는 보이는 거는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퍼터 키퍼라고 해서 이 예전에만 해도 저희 때는 이런
퍼터 케이스 자체를 이렇게 뒷주머니에다가 불룩하게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고 했었는데 뭐 이런 집게들을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그런 작은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해도 이게 퍼터 커버를 이렇게 좀 분실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좀 귀찮은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어서 요즘은 또 이런 퍼터 키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거를 퍼터 키퍼 이렇게 자재들을 사서 제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골프가 요즘은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해나갈 수 있는 거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재미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래서 클럽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고 혹시 이제 클럽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수업 외에도 여러분들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클럽에 대한 것도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